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분당, 일산 등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일기 신도시 단지에서 재건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간 리모델링 사업은 정비사업 규제로 반사이익을 누려왔지만 원자재값, 인건비, 금리 상승 등으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날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500% 상향 등이 담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발표되면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높아져서입니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정비사업 추진 단지들의 셈법은 복잡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특별법 주요 내용이 발표된 이후 일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선회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당 정자동 한솔마을 6단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A씨는 한솔마을 6단지의 경우 5단지처럼 조합이 설립되고 상당 부분 리모델링이 진행된 상황은 아니었다 라며 안전진단과 용적률 규제 등이 대폭 완화된 상황에서 섣불리 리모델링에 나섰다가 먼저 재건축에 나서는 다른 단지에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어 재건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솔마을 6단지는 2021년 성남시 공공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단지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간 일기 신도시는 재건축보다 규제가 덜하고 기존 골조를 그대로 두고 증축해 사업 속도가 빠른 리모델링을 차선책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게다가 일기 신도시 아파트 대부분의 용적률이 180%를 초과해 재건축의 사업성도 떨어진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재건축은 기존보다 늘어난 주택을 일반 수요자에게 분양해 얻은 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평균 아파트 용적률이 180%를 초과하는 일기 신도시는 주택수를 늘릴 만한 추가 용적률이 없어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문재인 정권 기간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급속도로 증가해왔습니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2021년 12월 94곳에서 이듬해 6월 131곳으로 37곳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7일 특별법을 발표함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게 되면 그만큼 일반 분양을 늘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되고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속도까지 빨라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 기왕이면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재건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이유입니다. 실제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138곳 가구로 집계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같은 해 6월 131곳보다 7곳 늘긴 했지만 증가폭이 급감한 것입니다. 상황이 급변하면서 지난해 고양시 최초로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된 일산 서구 강선마을 14단지에서도 리모델링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일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이후 이 단지의 일부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을 요구하며 리모델링 반대 동의서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단지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B씨는 정부의 특별법 발표 이후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자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이 더 이득이라는 주민들의 판단이 있는 것 같다 라며 리모델링 조합을 취소하더라도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 리모델링 사업의 분담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도 재건축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입니다. 리모델링은 일반 분양 물량이 적어 공사비가 늘어날수록 조합원들도 덩달아 분담금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주택시장 침체 상황에서 원자재값, 인건비, 금리 상승 여파로 공사비가 급격히 오름에 따라 그만큼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 규위원장은 주민 입장에서도 내야 할 분담금이 체감상 10에서 20% 늘게 되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라며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상황이 좋았을 때도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리는 등 쉽지 않았는데 시장이 움츠러든 현재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다만 재건축 사업의 대표적인 대못으로 지목되는 제초안이 여전히 남아있어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리모델링 사업과 달리 재건축 사업을 거치며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 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겨 환수하고 있습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사업성 측면에서 재건축이 리모델링보다 나은 게 사실이지만 기존 제초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사업 지체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의 관망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노후화된 건축물을 짓는 두 가지 방법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규제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부각될 수 있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리기도 했습니다. 재건축 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의 성격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곧 건물을 모두 철거한 이후에 새 건물을 다시 짓게 됩니다. 반면 리모델링은 노후화 억제 및 기능 향상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뼈대는 그대로 남겨둔 채 대수선이나 증개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연한은 30년으로 상대적으로 길고 리모델링은 15년만 넘으면 됩니다. 안전진단 결과도 재건축은 위험 수준인 D등급과 E등급이 나와야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리모델링은 건축물 상태가 양호한 B등급만 나와도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수평 별동 증축은 안전진단 결과가 C등급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수직 증축은 건물이 증가하는 하중을 견뎌야 하므로 보다 견고한 B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사업성을 결정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용적률입니다. 재건축은 용적률 법적 상한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일기 신도시는 대체적으로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실제 현재 일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입니다. 리모델링은 건축 심의를 통해 법정 용적률을 초과해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용적률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택지지구가 아니라면 재건축 사업보단 리모델링 사업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증가하는 용적률 내에서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또 도로나 공원, 학교용지 등 기부 체납으로 상당수 부지가 잘려나가기도 합니다. 게다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 상당한 부담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면 리모델링은 용적률 초과가 허용되는 데다가 임대주택 의무 비율, 기부 체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은 아직 발의조차 안 됐으며 기본적인 방향성만 제시한 상태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안건도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만큼 야당의 도움도 절실해 보입니다. 일기 신도시 특혜 논란 속 국민적 합의 도출도 필요해 보입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재건축 사업이 항상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정부의 환수 의지에 따라 재건축 운명의 좌표가 갈릴 전망입니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초과이익 환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상적인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의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 체납이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결국 일기 신도시 노후단지라고 하더라도 맹목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주시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뜻입니다. 국회의 문턱을 넘은 후에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정부는 이달 중 국회 협의 절차를 거쳐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공회사에서 안 움직이는데 재건축 성공 가능한가? 고분양가와 분양 성공률이 중요하지 용적률은 두 번째 검토 사항이다. 이젠 조합원 분담금도 무시 못하겠지. 이래서 처음 법을 만들 때 잘 만들어야 한다는 거. 구멍이 숭숭 난 것들을 그때그때 때우려고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생김. 시스템을 믿어야지 사람을 믿을 순 없는 것. 재건축 아무리 절차 간단하게 해주고 정책 만들어도 사업비 이권 때문에 조합 내에서도 분쟁으로 말처럼 쉽지 않아요. 둔촌 사례처럼 거의 완공 직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 단지는 재건축 반대가 심해 엄청 어려움. 동의서 받는 시간만 장난이 아님? 다 좋은데 시기가 아쉽네요. 지금 미분양이 넘치고 분양가가 높고 분담금 부담은 주택 하락 시기엔 힘들죠.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한들 얼마나 실효성이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일기 신도시 어렵네요 털고 나오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30년 지난 지하 주차장도 없는 아파트들은 얼른 재건축이 답이긴 함. 노후 아파트지만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네요. 용적률 높여서 닭장 만들면 얼마나 답답할지.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